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18쪽에 호흡기 장애요. 자, 맨 위입니다. 호흡기 장애는 자, 폐나 기관지의 만성적인 그 기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죠. 이게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건데 가장 이제 흔한 만성 질환이죠. 그래서 이른바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또 분진이라고 그러죠. 먼지를 많이 마시는 직업군에서 늦게 이게 사실 폐가 또 굉장히 좀 조용한 그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확 번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년 정도 이상 이제 그 치료를 받았을 때 이게 안 됐을 때 그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호흡기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폐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신장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그 증상이 한꺼번에 좀 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료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그 장애입니다. 자, 120쪽에 이제 장루와 요루 장애인데 이거는 이제 배변 기능이 안 되거나 이제 대변과 소변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장루와 요루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쪽 맨 위에 줄이요. 자, 배변과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대장과 소장 이런 것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썩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도 그 화장실 이제 사용할 때 좀 많은 이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종양으로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후천적인 그 질병이 다소 더 원인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장루, 요루 판정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장애를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년마다 이제 재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이죠. 이제 122쪽 뇌전증이요. 자, 맨 위에 개념입니다. 자, 뇌전증 장애는 뇌 신경세포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장애가 이제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이게 또 그리고 요새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과거처럼 이제 뭐 그 본인이 많이 힘들거나 그런 걸 좀 덜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일상생활에서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특히 이게 넘어지게 되면 이제 더 다른 데를 다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돕는 선에서 이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그런 그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라는 게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이 뇌전증의 원인이 이게 뭐라고 이걸 딱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요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특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원인이 갑자기 이제 특이하게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특발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3년 정도를 최초 진단 이후에 3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도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뇌전증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전증 장애는 사실 넘어졌을 때 2차 피해가 좀 더 우려되는 그런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24쪽에 지적장애입니다. 자, 지적장애는 자, 중간에요. 한국의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자, 정신발육이 지체되어 자,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 불완전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협회의 기준도 다 우리나라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동기 유발의 부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못할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생활을 하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큰 그런 그 마음의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5쪽에 이제 뭐 부정적인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언어와 이제 그 말과 글을 쓰고 읽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이제 매우 산만해지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게 뭐 또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임신 상태에서의 감염과 중독이라는 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대사장애라 그래가지고 이게 유전적인 진짜 유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7쪽에 지적장애 판정인데, 자, 웩슬러 지능검사를 이용을 해서 자,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을 하고요. 이제 지능지수 7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0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서 뭐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발달 검사로 이거를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정신장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128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자,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인 원인으로 자, 정신 영역인 지각, 사고, 기억 등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129쪽입니다. 정신건강론이라는 수업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에 129쪽이요. 동그라미 1번에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장애, 기분이나 감정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아주 극심하게 이게 심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130쪽이요. 자, 정신장애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신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정신장애로 판정을 하는데, 자, 2년마다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1쪽의 자폐성 장애인데, 맨 아래 문단입니다. 자, 이게 자폐성 장애는 자, 사회적 상호작용, 자, 사람과의 의사소통, 뭐 눈 맞춤에 관련된 것 등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릴 때에 이제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상적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점점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132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대인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 타인의 존재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변화를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 행동, 똑같은 것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자세와 행동과 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도 그 정신과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가 합의가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 여름방학인가요? 얼마 전 몇 개월 전 여름방학에 이 지금 장애 유형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6개월 정도를 이제 지속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무조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이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 본인도 그렇지만 자, 보호자나 가족의 그 돌봄이 어릴 때, 특히 어린 시절이요, 이럴 때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 아동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이 그 어떤 식으로 이 당사자하고 이게 연결되는지가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제가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제 뭐
자주 만나고 뭐 종종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 뭐 좀 더 재미있게 또는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데 이제 그게 아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제 지금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한 가지 기능이 다른 기능에 영향을 줘서 이게 다른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동시에 이제 안 좋아질 때가 또 아주 이게 난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